안녕하세요. 시골 촌부입니다. 드디어 한 달여 그 대통령 선거 그 자료를 분석하는 작업이 끝났습니다. 분석이 아직 끝난 건 아니죠. 이제 입력을 끝냈고 그 총괄 데이터를 드디어 발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어, 뭐 오늘 그 국힘당 전당대회 그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에서 예? 딱 한 장으로 발표되는 자료에서 그럼 뭐 어마어마한 예? 그 차이가 나는 걸 보면 야, 이 자들이 이제는 뭐 완전히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 정도로 거칠게 일을 할 정도로 이게 거칠고 정교하고 하다는 게 이게 뭐 그 정도는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란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지 어쩐 건지 하여간 그걸 보고 나니까 이 뭐 한 3,400만 명을 다 입력하면서 그 안에 있는 뭔가 문제점을 찾아내서 예? 옥죄려고 했던 이 시도가 얼마나 또 험한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뭐 마침 애들이 휴가라고 요 인근에 펜션을 잡아서 하루 정도 좀 물놀이도 하고 하자고 해서 잠깐 갔다 오는 사이에 힘이 쭉 빠지네요. 그냥 그런 일을 보고 나니까. 어쨌거나 뭐 제가 쭉 해오던 일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 한 장을 얻기 위해서 그동안 그렇게 뭐 이런 고생을 하고 넣은 거죠. 쭉 제가 뭐 한 10% 단위로 그 과정을 계속 그 이제 영상으로 올리면서 대충 예상했던 대로 실제로 뭐 제일 중요한 게 이 숫자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결과가 0.73% 차이로 이긴 것이 아니었고, 예? 개표기 조작 영향이랑 또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영향을 다 빼고 나서 계산을 해보면 한 17.76% 정도로 이긴 선거였다. 예? 이제 이 숫자만 놓고 뭐 이 영상을 뭐 그냥 더 안 보는 분도 계시겠지만 기왕 지금까지 쭉 한 달여를 같이 해 오신 거니까 한 번 더 이렇게 그 리뷰를 하신다는 생각으로 하시고 뭐 제 자료가 그렇잖아요. 이 17.76%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나왔는지에 대해서 뭐 지금까지 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그거를 또 어쨌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고 할 테니까 그 과정을 잘 좀 더 이해를 하셔서 이 숫자만 달랑 그냥 어디에 이렇게 펌글로 해서 돌아다닌다든지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결론은 그런데 그러면 조작 규모는 얼마나 조작이 됐느냐? 이 개표기 조작은 다른 후보의 표를 빼서 어느 한 분 후보에 넣는다는 그 개표기에서 개표를 하는 과정에 주인을 바꾸는 그 조작이었으니까 이 윤석열 후보하고 기타 후보들 표를 빼서 이재명 후보에게 넣은 게 이만큼이다. 그래서 피해를 보았건 수혜를 입었건 간에 그 숫자를 다 합친 게 어쨌든 표의 왜곡을 갖고 오게 된 거니까 그 숫자를 다 합친 게 개표기 조작으로 인해서 왜곡이 된 게 314만 표 정도 되고요. 그 사전선거인수를 부풀려서 그 수만큼을 전부 이재명에게 더해줬다는 그 의혹이 이거야 뭐 벌써 4년째 계속 그런 가정을 가지고 분석을 해 오셨었으니까 그 가정에 기반을 두고 그럼 사전선거인수 부풀려진 게 몇 명이냐를 계산해 봤더니 대략 220만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총 536만 표 정도가 왜곡이 됐는데 그게 비율로 따지면 총 유효 득표수가 3,376만 명이거든요. 그럼 거의 한 16% 가까이가 왜곡이 됐다는 거예요. 15.88%가. 이거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그러니 0.73% 이겼다고 질질질질 그냥 끌려다니고 요 5.11%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그 기계가 분류하지 못해서 재확인한 표의 수가 4.10 총선에서는 전체 유효 득표수의 2.6%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좀 낮다고 해서 아마 쟤들이 그 공격에 뭐 빌미로 삼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대통령 선거에서는 이 후보 수가 많다 보니까 그런지
전체 수에서 그 개표기를 통과한 숫자가 3174만이고 그러니까 개표기에서 통과하지를 못하고 사람이 재확인하도록 이 심사집계부로 토스된 표가 토스된 표 중에서도 그나마 또 그 후보별로 구분된 유효 득표수가 당일 관내 관외 사전을 합치면 171만 표 정도 되고요. 그래서 총 5.11%라고 해서 이거는 이제 뭐 샘플링을 5%를 샘플해서 하는 경우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건 거의 그 3,400만 명 모집단을 대표할 충분히 뭐 증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을 만큼 거의 퍼펙트한 숫자가 나올 정도로 그 샘플링 비율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러면 자료를 입력한 게 일단은 이 숫자가 이 17.76% 차이가 설득력을 가지려면 제가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얼마나 정확하게 처리를 했느냐가 하나가 있을 테고, 그 다음에 그 정확하게 취합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가정을 세워서 뭐 가정이나 가설을 세워서 그 대조군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합리적으로 이 모집단에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을 분석해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면 자, 총 이게 지금 전부 모든 250개죠. 위에서 하게 되면 250개네요. 250개 시군구를 시군구가 4.10 총선하고 3개인가가 왜 차이가 나냐면 부천시가 원미구 소사구 뭐 이렇게 해서 3개로 나눠진다가 그래요. 4.10 총선에서는 3개로 나눠졌고 뭐 이래서 그 전국의 시군구 수가 253개에서 250개로 줄었는데, 그래서 이걸 보시면 선관위에서 발표한 득표수를 이렇게 시군구를 제가 다 나누어서 입력한 숫자가 3,376만 311입니다. 이게 제가 선관위의 역대 그러니까 대통령 20대 대통령 선거에서의 개표 현황. 그래서 이게 어디에 있냐면 이 개표 현황에 보면 전국이 광역단체별로 나와 있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합계가 3,376만 311, 3,376만 311, 이재명 16147,738, 이재명 16147,738, 윤석열 16394,815, 16394,815. 그럼 어쨌든 데이터는 정확하게 입력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이게 각 253개 시군구를 제가 입력한 거를 다 합친 게 선관위에서 발표한 거랑 같으니까 일단 데이터는 다 정확하게 입력을 한 거고, 이거를 이제 제가 어떤 가정을 가지고 분석을 했느냐 하는 거는 이 전체를 다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어느 한 군데를 보자고요. 제가 아까 종로구를 하려고 봤더니 종로구는 뭐 다 구성은 똑같은데 왜 종로구를 눌렀는데 중구 이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거를, 이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게 설명하기가 종로구는 너무 그나마 이게 흐릿해 가지고 좀 짜증 나실 것 같아서 그냥 중구로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 개표 상황표라고 하는 거를 전부 요 숫자를 입력하는 겁니다. 숫자를 입력하는 이유가 전부를 입력한 건 아니죠. 윤석열, 이재명, 그리고 기타 이렇게 넣었는데, 지금 분석하는 게 이 개표소에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잘 연상을 하고 보셔야 돼요. 개표소에서는 개함점검부라고 해서 투표함을 일단 쏟아내서 이 투표지 분류기에 넣을 수 있도록 차곡차곡 같은 방향으로 간추리는 작업을 하는 게 개함점검부라는 게 있고, 거기서 이제 차곡차곡 정리된 표를 바구니에 담아서 이 투표지 분류기 운영부로 보내면, 거기서는 이제 투표지 분류기를 이용해서
각 후보별로 이렇게 다 분류를 하는 거죠. 근데 분류를 하는데 뭐 표가 안 찍혔거나 뭐 안 찍힌 건 완전 무효고, 그 이제 애매하게 1번이냐 2번이냐 뭐 이렇게 살짝 걸쳐서 찍혔거나 뭐 아니면 희미하거나 뭐 한 기표란에 두 개가 찍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이 기계가 인식을 못하고 못하는 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인식을 못한 거를 이 동시에 이렇게 심사 집계부로 넘기게 되면 이거를 재검표를 한다는 건 난 이번에 전혀 없었다고, 4.10도 그렇고 대통령 선거 때도 없었고, 그래서 이 기계에서 읽어 나온 표는 그냥 일단 무시, 오케이, 다 인정을 하고, 이 재확인, 기계에서 분류하지 못한 거를 사람이 재확인하는 과정에서 또 이렇게 1, 2, 3번 각 후보별로 분류되는 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무효표까지 하고 나면, 후보별로 관계 몇 표고 무효표 해서 합치면 요 41표가 결국 이제 재확인하라고 넘긴 표를, 요거는 어쨌건 사람이 한 겁니다. 사람이 한 거. 예? 그래서 이게 그 개표기가 제가 대략 집계를 했는데 4.10 총선에서는 43번인가가 43장이 이렇게 재분류됐는데 같은 경우가 한 번밖에 없었고요. 20대 대통령 선거 자료는 보니까 제가 재분류한 그 서류를, 그러니까 원래 분류했던 서류, 그저 선거 개표 상황표하고 또 다시 그러니까 뭔가 이상이 있어서 다시 재분류한 표가, 그 상황표가 동시에 공개된 게 두 가지가 다 공개된 게 다시요. 83군데인가 됐는데 그 중에 여기서도 일치하는 게 하나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이 개표기를 다시 돌렸을 때, 근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제가 어디 건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돌렸다고 보기 애매한 좀 구석이 있어요. 그냥 시간만 바꿔서 다시 출력한 게 아니냐 싶을 정도로 이 시간 차이도 그렇고 뭐 하여간 그런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면 재분류했을 때 이 숫자가 똑같이 나온 게 83장 중에 한 장밖에 없었으니까 저는 일단 이 개표기 결과는 못 믿겠고 이 사람이 한 게 맞다고 보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개표 상황표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이렇게 이재명, 윤석열, 기타 후보 이렇게 해서 다 입력을 한 겁니다. 뭐 기타 후보는 그 특별히 뭐 무시한 게 아니고 괜히 제가 입력하는 시간에 비해서 좀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이 몇 명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14번까지니까 그거를 예? 14번까지 1, 2, 3,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명. 12명 걸 일일이 입력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조금 잔머리를 굴려가지고 기타 후보가 여기 합계만 넣으면 자동으로 계산되게 뭐 그렇게 해서 입력을 했는데, 아무튼 이 전국의 이 개표 상황표가 19,300장인가 그래요. 이게 뭐 관외 같은 경우에 개표 상황표로 그 구분이 안 되는 경우에는 또 개표 진행표라고 해서 각 투표함별로 또 집계한 그 표를 하고 했으니까 이거 19,300장은 무조건 넘고, 그 19,300장을 전부 입력을 한 겁니다. 이 숫자를. 그래서 이 숫자를 입력을 해서 이제 당일 투표 같은 경우는 각 동네에 몇 개 투표소가 있잖아요. 이 투표소 다 넣고, 또 관내 같은 경우는 동마다 한 개씩 사전 투표소가 설치됐었으니까 그 숫자를 다 넣고, 그리고 관외에도 뭐 개표 상황표 하나로 딱 해결이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한 칸으로 되는데, 그 개표 진행표가 이제 개표 상황표가 여기서 분류가 안 돼서 이렇게 기계랑 사람이 한 게 그 구분이 안 돼 있는 게 있어서 개표 진행을 표를 받은 것까지 따지면 어떤 경우가 있더라. 대전, 부산 남구가 그랬었던가요? 부산 남구에 가보시면
투표함별로 다 입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요 합계를 내면 요게 관외가 집계되도록. 그래서 이제 중구 같은 경우는 뭐 상황표가 있으니까 한 줄로 넣은 거고. 그래서 이거를 여기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수에다가 다 이 밑에서 계산됐던 걸 합계해서 넣는 겁니다. 당일이 합계해서 넣은 게 아니고 여기서 합계한 걸 끌어간 거죠. 예? 개표기를 통과한 투표지 수가 15,363 이재명, 그러면 15,363 이렇게 해서 각 후보별 당일, 각 후보가 아니죠. 이재명, 윤석열, 기타 후보에서 당일 숫자, 관내 숫자, 관외 숫자를 다 끌어오고, 그 다음에 요거는 재확인한 투표지수, 이 빨간 라인으로 되어 있는 게 이거는 그 아까 개표 상황표에서 여기에 해당되는 숫자, 그죠? 요거를 전부 여기다 입력을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기계가 한 거는 일단 불확실하고 뭐 이제 조작이 있었다고 의심을 하고, 이 사람이 직접 분류를 한 게 더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예? 원래 법대로 하면 사람이 다 분류하도록 되어 있는 건데, 기계는 단지 그 사람이 하는 거를 뭐 더 빨리 하네, 더 정확하네, 이상한 이유를 붙여가지고 하여간 사람을 돕기 위해서 들어온 거니까 어쨌든 사람이 한 게 맞다고 보고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하고 기계가 분류한 거에서의 득표율하고를 비교하면 이게 기계가 어떤 후보한테 유리하게 조작이 됐고 어떤 후보한테 불리하게 조작이 됐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당일 득표율하고, 그러니까 기계에서의 당일 득표율하고 사람이 재확인한 그 득표율하고의 차이를 빼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당일 득표율에서는 4.5% 덕을 받고, 관내 득표율에서는 기계에서 4.1%가 더 나오게 조작이 됐고, 관외에서는 4.5%. 그래서 총 숫자를 기준으로 해서 득표율을 계산해 보면 전체적으로 이 중구에서는 4.2% 정도가 개표기서의 득표율이 더 높다.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에서는 41.4인데 기계에서는 45.6이 나오니까 결국 4.2%가 더 조작이 됐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숫자를 다시 그러면 정확하게 어떻게 어떤 정도의 수를 얻었겠냐 하는 거를 추계해내는 거는 이 유효 득표수, 이 위에서의 유효 득표수 있잖아요. 그 개표기를 통과했건 사람이 재확인했건 그 숫자를 합친 그 유효 득표수에다가 요 위에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을 곱해서 각각 다 곱해서 이렇게 숫자를 추계해내는 겁니다. 고소선상이나 국외부재자 투표는 전부 수개표했다는, 간혹 국외부재자 같은 경우에 기계 투표한 기계로 분류한 경우도 있긴 한데 대부분 이제 수개표한 데가 많아서 수개표했다고 넣었고, 그리고 이제 관외 같은 경우도 수개표한 데가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 수개표했다고 하는데 그걸 굳이 내가 분류하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그냥 이 수개표한 숫자로 다 집어넣은 경우도 있긴 있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래서 그 숫자를 적용해 가지고 추계를 해보면 이 숫자가 나온다는 거죠. 개표기 조작 전에, 그러니까 사람이 재확인했다고 하면 이런 숫자로 득표를 했을 것이다. 이게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이랑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여기 국외부재자 같은 경우에 또 조작이 되긴 됐는데 전부 숫자가 수작업해서 분류한 걸로 되다 보니까 약간의 차이가 있긴 있습니다. 대략 어쨌든 여기 사람이 재확인한 득표율과 비슷한 숫자가 나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는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그거를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자,
이 여기도 보면 중구죠. 서울 중구가 당일 득표수로 따지면 유효 득표수로만 따지면 4만 1천. 사전으로 따지면 여기 관내 관외 9개만 합쳐도 4만 3천 가까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4만 1천이냐 4만 3천이냐는 거의 그 8만 4천 명을 반으로 나누어서 그냥 이틀에 두 번에 걸쳐서 선거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거기서 어떻게 그렇게 득표율 차가 막 10 몇 프로씩 나냐고요. 63대 3, 34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정상적이었다면, 그러니까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라 같은 조작이 없었다면 당일 득표율이랑 비슷한 정도로 사전에도 투표가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전제로 해서 이 당일 득표율 비율, 저는 단순하게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의 이 당일 득표 비율이 사전선거에도 적용이 됐다면, 여기 보시면 개표기 조작을 빼고 나서 보면은 한 60% 정도 되잖아요. 예? 이재명 후보가 득표한 비율이. 근데 관내에서 보면은 거의 비슷한 숫자예요. 95% 정도. 여기도 뭐 거의 비슷하고, 심지어 구개부재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이재명 후보가 더 이긴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 영향을 요 당일의 비율과 같을 거라는 전제로서 여기다가 비율을 적용하면 이재명 후보 관내 득표수가 8,997이 돼야 맞는데 결과는 14,729다. 그러니까 이 숫자에서 이 숫자를 뺀 거 5,732표가 결국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를 통해서 민주당에 넣어줬기 때문에 이런 숫자가 나왔다. 예? 관내 관외 구개부재자 요걸 합치면 7,381표가 중구에서는 가공의 인물 내지는 뭐 유령 투표인으로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에 넣어줬다, 이런 뜻인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각 시트에다가 다 계산을 한 다음에 이거를 전부 끌어온 거예요, 그냥. 예? 여기가 부산 남구, 아까 금방 봤던 데가 서울 중구. 서울 중구 3점, 아니죠. 다시 여기서 끌어온 숫자가 이 개표기 조작률 4.2% 보시면 4.2% 요 숫자를 끌고 온 거죠. 네? 그리고 선관위 발표 득표수도 뭐 여기서 다 끌고 온 거예요. 선관위 발표 득표수 요거는 제가 이 각 시군구 입력할 때마다 정확하게 입력됐는가를 크로스 체크하기 위해서 이 개표 단위별 개표 결과하고 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지수하고를 미리 끌어다 놓고 크로스 체크를 해서 제가 이렇게 입력한 숫자랑 선관위 발표한 거랑 같으면 오케이, 이렇게 지나가도록 입력을 해 놓은 거고요.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선관위 발표 득표수가 요렇게 해서 요 숫자를 끌어온 거고요. 38244 42906 볼까요? 38244 42906 요 숫자를 선관위 발표 숫자로 끌고 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 거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약인 득표율을 적용했을 때의 득표수. 그러니까 이거 뭐 말이 어려운데, 하여간 사람이 제약인한 득표율을 적용해서 보면, 그러니까 전부 수개표했다고 보면 얼마였죠? 이재명 35213, 윤석열 46533, 35213, 46533, 그 숫자를 끌어온 겁니다. 여기 뭐 수식을 보시면 수식을 써서 다 끌고 오는 거니까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 제가 뭐 다른 셀을 끌고 왔다든지 하는 거 외에 아니라면 정확하게 된 거죠. 그리고 그게 이제 이것도 뭐 정상 선거인수 이게 아니고, 하여간 그 선거인수 부풀린 거하고 개표기 영향을 다 빼고 봤을 때 숫자가 27832가 뭐냐면, 27832가 요거죠. 그러니까
선거인 개표기 조작 영향에서 사전선거에서 부풀려진 숫자를 뺀 요 숫자를 더 끌어오도록 해서, 그렇게 해서 중구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서 한 로우가, 그러니까 행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각 이제 중구가 한 행이 되고 전국 250개 그 시군구를 다 합쳐서 보면 이 테이블에서 그냥 합계 계산해 보면 이거 선관위 발표 합계한 거에서 득표율 구하고, 그죠? 요 숫자가 나온 거 합산한 거에서 또 득표율 구하고, 여기 두 가지 영향을 다 뺀 상태에서 또 득표율을 구하고, 뭐 그거예요. 그냥 방금 봤던 이 표에서, 개표 상황표에서, 자 여기서만 해도 숫자가 뭐 방향이 같다 그러면 좀 계산을 해봐야 되지만, 보세요. 277대 256으로 민주당 이배정희 후보가 기계에서는 이겼어. 기계로 득표한 거, 분류한 거에서는요. 277, 256, 277, 256. 근데 사람이 제약이 난 거에서는 15표에서 18표, 3표로 오히려 이겼어.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거의 20% 가까이 이긴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여기서는 뭐 한 5% 정도 진 걸로 돼 있는데 오히려 20% 이긴 걸로 돼 있다. 그러면 이게 이 표를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합산해서 계산해 본 거예요. 개표기에서의 득표율이 이 사람이 이 제약이 난 득표율하고 차이가 나는데 이거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전국적으로 다 합쳐서 분석해 본 거니까, 이 표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면 이 결과, 최소한 이 결과는 믿으실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사람이 제약이 난 득표율을 다 적용해서 그 득표수를 전부 추계를 해서 그거를 전국 걸 합친 거니까, 그 합친 숫자에서 득표율을 구한 거니까, 이거는 이 표를 믿으신다 그러면, 예? 이 표의 차이 나는 게 뭐가 이상하다, 예? 라고 생각하셨다 그러면 이건 무조건 믿어도 되는 거예요. 이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가, 그거는 지금까지 4년 동안 뭐 공병호 박사님을 비롯해서 이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거는 뭐 워낙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조작 값이 얼마냐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근데 그것도 전국으로 비교한 거는 거의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특히나 이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인 같은 경우에는 지역구별로 다 설명을 해야 되니까 그게 쉽지 않았었는데, 요 대통령 선거 같은 경우는 그냥 후보도 똑같고 하니까 쭉 합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예?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개표기 조작도 누구한테 빼서 누구한테 넣느냐가 후보마다 다르고,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안 나온 지역구도 있고 하니까 설명하기가 좀 전국을 다 통틀어서 하기는 쉽지 않았었는데, 대통령 선거는 후보도 똑같고 또 누구한테 빼서 누구한테 넣었다는 거, 이게 개표기 조작은 딱 그거잖아요. 누구한테 빼서 누구한테 넣었냐, 그게 전국적으로 지역별로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가 하는 거는 뭐 다시 살펴보고 또 영상도 올려드릴 거겠지만, 그냥 합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숫자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고 사전선거인수 부풀리기도 그 부풀려준 거를 그런 가정에 의해서 추측을 해서 빼버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 17.0%가 아니지, 요 조작된 게 17.0%가 나는 거고 득표율 차는 17.8%예요. 그러니 저는 이 17.8%로 저는 이게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것도 당연히 의미가 있고,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저렇게 이 얘기를 전파하고 하다 보면 뭐 대통령 귀에도 들어가고, 뭐 국민들이 다 알게 되면 결국 대통령 귀에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그리고 좀 더 빠르게라면 뭐 제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라도 이 숫자 자체가 대통령한테 들어가도록 뭔가 그 라인이 있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지금
황교안 대표님이 이끄는 부방대를 통해서도 뭐가 이거를 대통령이 볼 수 있도록, 저는 그게 이 작업을 하면서 제일 기대하는 바가 그거예요. 지금 뭐 당대표가 한동훈 씨가 됐으니, 예? 그 사람이 그나마 대통령이랑 호흡을 맞춰서 하면 뭐 어떨까 모르지만, 저는 하여간 다른 걸 다 떠나서 한동훈 후보는 부정선거 문제는 이 양반이 이슈화할 수 없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인쇄날인 같은 경우에 그거를 저 사람이 문제를 짚을 때는 뭔가 그게, 예?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고 짚었는데, 그 주변에서 어떤 놈들이 어떻게 얘기를 했는지 모르는데, 야 그거 함부로 너 얘기했다가는 너 온전하게 못 살아, 뭐, 에? 너 다음에 뭐라도 해 먹으려고 그러면 이쪽에 줄한 사람은 힘들어, 뭐 이런 얘기를 했나 어쨌나 수라만이 들어가 버렸잖아요. 저는 그게 전부라고 봐. 여기 7점, 여기, 이건 대통령 선거지. 그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 몇 표가 사전선거에서 부풀리기로 그랬었죠. 한 50 몇 표일걸? 개표기 조작만 빼면 86대 160 얼마였고, 160 얼마였고, 그 사전선거 인수까지를 다 빼고 나면은 30대 222였잖아요. 그러니까 한 56석, 뭐 남짓이 사전선거 인수 부풀리기로 인해서 저쪽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선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압박을 하고 하려고 그러면, 예? 자기가 뭔가 그런 흠집이 없어야 되는데, 이미 그 사람은 그 인쇄날인을 허용했다는 것 자체로 인해서 부정선거에 관한 원죄를 지고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부정선거를 더 강력하게 주장할 수 있겠냐고요. 그나마 뭐 김민전 후보나 그 부정선거를 얘기했던 분 중에는 유일하게 당선된 분이 김민전 후보 아니에요? 최고위원 중에? 그러네. 박영천 후보 떨어지고. 그러니 김민전 후보가 예를 들어서, 예? 그 발의한 거 무슨 사전선거를 없애자더니 이런 발의를 하고 당론으로 채택을 해서 뭐가 강력하게 좀 드라이브를 걸라고 하면, 그거 그나마 브레이크라도 안 걸면 다행이겠어요. 참 비관적인 상황이긴 한데, 오히려 이 자료가 대통령에게 직접 들어가서, 그러니까 찜찜했던 거는 사실은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0.7%로 이겼던 대통령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까지 계속 그 프레임에서 못 벗어나고, 야당에 겨우 이제 발의한 거, 네? 그 뭡니까, 거부권 행사하는 걸로 그나마 연명해 왔었는데, 지금 처음부터 56.9%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 중에 대통령을 실제로 찍은 사람은 57%였다는 사실을, 이런 아주 밑바닥부터 전부 서류를 다 이렇게 훑어서, 어쨌든 그 근거가 확실하다고 하는 숫자를 접하고 나면, 부정선거 이 최소한 지금 내사를 하고 있는 그 팀이나 뭐 부에서 그 보고를 했을 때, 그럼 해보던지 정도는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는 겁니다. 왜냐면 중간에 이 부정선거를 수사하려고 그러면 4.10 총선이랑 4.15 총선 4년 사이에 대통령 선거가 이렇게 있었는데, 거기 0.7%로 이겼는데 그거를, 예? 그 배팅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17.8%로 이겼다는 그런 확신을 혹시 대통령이 갖고 부정선거를 수사하도록 지시한다 그러면, 뭐 이렇게 명분이 되잖아요. 자, 니네가 얘기하는 거는 지금 0.7%로 내가 이겼다고 해. 좋아. 그러면은 내가 지금 수사를 했을 때 그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니네 말대로 하면 굉장히 높은데, 나는 그걸 감수하고라도 수사를 하겠다, 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
아주 떳떳할 거 아니에요. 야, 0.7%로 이긴 대통령이 저거 질 수도 있는데 저런 배팅을 해? 좋아, 한번 해보자. 뭐 그런 여론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요. 와, 정말 좀 이제 뭔가 제대로 하네. 뭐 그런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제가 봐서는 지금 뭐 여러 꽃이라는 데가 그저 김어준이가 하는데요. 그런데 보니까 27% 나왔던가 대통령 그 지지율이 천 몇백 명 조사해가지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부정선거에 관해서 뭐 기다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기 전 결론은 어떻게 나올지는 또 뭐 중간에 어떤 주작이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선거 수사 한번 해봐 라고 얘기하는 순간에 지지율 이거 저 57% 회복할 것 같아요. 예? 지금 우리 쪽에서 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대통령 지지한다고 답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자료, 이 자료를 결국 제가 한 달 작업을 거쳐서 꺼내긴 했는데 이게 대통령께 이 자료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참 뭔 짓을 했나 좀 허무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요거 뭐 이거는 또 나름대로 제가 처음 의도했던 거는 대통령께 그런 무슨 뭐저 국정 동력을 제공한다는 뭐 그런 거창한 의미보다는 4.10 총선 가지고 그 결과를 얘기하려니까 막 지역구별로 설명해야 되고 뭐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요 대통령 선거는 좀 심플할 것 같아서 그거를 설명을 돕기 위해서 사실은 시작했던 일이니까 어, 지금 요거는 이제 총괄 자료로 해서 숫자로만 나가는 거고 그 이후에 이제 4.10 총선에서 제가 분석했던 것처럼 뭐 이렇게 분산형 그래프나 히스토그램으로 해가지고 쫙 보여준다 그러면 이게 이런 조작이 있었겠구나. 예? 그걸 더 확신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왜냐면 지역구 같은 경우는 저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는 뭐 희한한 당 나와가지고 막 이 뭔가 통계를 흐트르는 듯한 그런 모양이 나오고 그래서 설명하기가 참 까시로웠었는데 대통령 선거는 아주 간단하잖아요. 지역별로 어떻고 군수 후보하고 이 두 사람 후보하고 사이가 어떻고 뭐 이런 것만 딱 하면 아주 깔끔하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기왕 이제 이게 분석이 다 끝났으니까 요 이후로 뭐 몇 개가 더 올라갈 내용은 뭐냐면 뭐 이렇게 좀 특이하게 숫자가 틀렸다든지 또 뭐 투표용지 교부수가 선거인 수랑 차이 나는 경우라든지 그렇게 해서 좀 눈에 띌 만한 그 부정선거 내지는 최소한 부실의 그 흔적을 좀 전국적으로 요약을 하거나 취합을 한 자료를 방송으로 해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 결과를 안 꺼내놓고 그런 작업부터 하게 되면은 어그로 끈다고 할 것 같아서 일단 이 100% 완료된 시점에서 이 숫자는 발표하는 거니까요.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다는 거에 대해서 좀 제발 좀 더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숫자가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뭐 이제 작업이 얼마 안 남았다 생각하니까 조금 좀 허전하기도 하고 또 뭐 홀가분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두 가지 감정이 같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같이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도 좀 그렇고 아무튼 이 결과가 나온 걸로 해서 이제 사실은 제 역할은 거의 끝난 겁니다. 요거를 좀 더 구현하는 몇 가지가 남았을 뿐인 거지. 지금까지 쭉 이 자료가 100% 입력될 수 있을 때까지 하여간 좀 계속 성원해 주시고 뭐 좀 제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도 칭찬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신 분들께 다시 감사를 드리고요. 요 이제 작업이 정말 끝났다는 시점에서는 따로 인사를 나누기로 하고 하여간 요 100% 입력이 된 과정까지 함께 이렇게 자료도 봐주시고 격려의 글을 올려주시고 해서 또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